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카 M EV1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라이카 100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라이카 아카데미를 함께 다녀오면서 유저분들과 출사도 다녀오고 그 이후에도 한 3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진짜 M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스펙 소개보다 그동안 레인지 파인더 M을 쓰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M EV1이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해결을 해주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EVF M 라인업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EV1이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라이카 M은 70년 넘게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는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라이카 M은 M 마운트 렌즈와 레인지 파인더의 경험이 합쳐진 개념이었고 당연히 유저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M EV1은 이 공식에서 레인지 파인더를 제거해버린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발표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이건 그냥 M-마운트 미러리스 아닌가? 이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실제로 라이카도 공식적으로 M EV1을 M 시스템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존의 레인지 파인더 M 그리고 EVF를 쓰는 M, 이렇게 M 라인업이 둘로 나뉘기 시작한 첫 번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쓸만한 M이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레인지 파인더 없는 M은 더 이상 M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M EV1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저도 M을 좋아해서 필름부터 디지털까지 오랜 시간 써왔지만 라이카 M을 좋아하는 이유가 최고의 카메라여서라기보다는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쓸만한 매력이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카 M 레인지 파인더는 얕은 심도의 렌즈에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라이카 녹티루스 현행은 조리개가 0.95에 불과한데요. 이 렌즈를 완전 개방해서 뷰파인더로 보면서 어찌저찌 집중해서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이 찍었다고 해도 10중 8구 100% 크롭해보면 정확하게 눈에 초점을 맞춘 사진을 찾기가 힘듭니다. 레인지 파인더라는 구조 자체가 센서 위에 맺히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렌즈의 초점거리와 연동되어 있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면서 오차 보정을 하며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렌즈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별로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M을 쓸 때 렌즈를 구입하면 바디와 함께 초점 교정을 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화각의 제약이 생깁니다. 보통 28mm에서 50mm 사이의 화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인지 파인더에서는 초광각이나 90mm 이상의 화각에서도 뷰파인더의 시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이카를 쓸 때는 35mm와 50mm 위주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인지 파인더의 광학 메커니즘은 진짜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라서 EVF를 넣었을 때보다 무게도 늘어나야 되고 두께도 더 필요하고 충격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레인지 파인더가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고 또 로망과 감성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곤한 부분인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레인지 파인더를 빼고 EVF를 넣은 M EV1은 확실히 앞에서 이야기한 한계를 직접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죠. EVF로 확대해서 눈동자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는지 포커스 피킹을 확인하면서 셔터를 누르면 100%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화각의 제약에 있어서도 M EV1은 어차피 센서에 맺히는 실제 이미지를 EVF를 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안부터 200mm 망원까지도 딱히 못 쓸 이유가 없어요. 결과물 관점에서도 EVF는 찍히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심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촬영했던 노하우와 감의 영역이 이제는 정확하게 의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라이카
라이카 M 렌즈들을 너무 오랜만에 써봤는데요. 현행 50mm 찌미릭스의 최단 초점 거리가 45cm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카 M은 최단 초점 거리 70cm가 그냥 국룰이고, 그래서 저도 팔이 아슬아슬 닿지 않을 거리에 있는 피사체부터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최단 초점 거리가 줄어들면 사용하기 정말 좋잖아요. 이건 기존 레인지 파인더 구조에서는 구현이 힘들겠지만 M EV1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M EV1을 써보면서 반대로 M만의 매력이었던 레인지 파인더의 장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레인지 파인더는 실제 촬영 프레임보다 더 넓게 보이는 일종의 창이 있는 건데요. 프레임 밖까지 보이는 이 시원한 창이 특히 스트리트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 밖의 피사체를 보면서 촬영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EVF는 실제 촬영되는 화각만 보이기 때문에 이 예측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요. 연장선 상에서 레인지 파인더는 셔터를 눌러도 블랙아웃 되는 순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피사체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촬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라이카 M이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카메라였는데요. EVF가 탑재되면서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 반면에 조금 틀어져도 순간을 가장 잘 포착하는 카메라라는 특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레인지 파인더라는 유니크한 특징과 매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경쟁 제품과 나란히 비교하기 시작해요. 같은 60메가픽셀 센서에 M EV1에는 없는 AF, IBIS, 틸트 스크린, 영상까지 다 되는 경쟁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심지어 라이카 SL3에 M 어댑터의 조합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M의 낭만과 추억을 진하게 갖고 있는 저에게도 M EV1은 M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M만의 장점은 잃어버리고 가격만은 여전히 M스러운 굉장히 좁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카메라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M EV1의 시도가 실패했거나 라이카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카에서도 레인지 파인더 M과 EVF M은 둘 다 선택지로 남게 될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M EV1은 1세대 모델로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자신만의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포커스 피킹만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라이카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에서 수동 렌즈와 포커스 피킹은 초점을 맞추는데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조리개를 조여서 심도가 깊어질수록 포커스 피킹 영역이 넓어지고 정확하게 어느 거리를 기준으로 맞았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매번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촬영 리듬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지 파인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 합치상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초점과 연동되어 초점 영역까지도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 어시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그리고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EVF 스펙도 크게 높여야 돼요. 지금도 경쟁 대비 약간 떨어지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수동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반응과 또렷한 EVF가 필수고, 동시에 가격대에 걸맞는 책임 있는 스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그냥 M-마운트 미러리스가 아니라 레인지 파인더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새로운 M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카메라 스펙 소개보다는 사용하면서 느낀 좀 복잡한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사용해본 분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오랜만에 이 라이카 M을 들고 출사를 나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 거리 초점 맞추던 것도 생각나고 즐거웠습니다. 안녕, 잘 가.